저를 가르치던 어렸을 적 이 미술 선생님께서 저에게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곤 했어요. 선생님은 훈간이가 외교관이 되면 참 좋을 것 같아. 한국인은 왜 남의 눈치를 보는가? 이 언어 방식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정국민 원어민적 관점 기르기 프로젝트 영어 강사 이룬관입니다. 오늘은 이 영어 읽기 자체에 대한 얘기를 하지는 않을 거고요. 영어 문장을 읽는 그런 연습보다는 이런 얘기를 좀 해보고 싶어서, 한국인은 왜 이렇게 남의 눈치를 보는가? 주변에 외국인들하고 좀 얘기를 해보면은, 한국인들은 주체적으로 자기가 자신의 길을 개척하기보다는 남들이 하라는 거를 너무 많이 하는 방식으로 살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좀 들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모님은 너가 의사가 됐으면 좋겠어. 부모님은 너가 공무원이 되었으면 좋겠다. 나는 너가 변호사가 됐으면 좋겠어. 나는 너가 무엇이 되었으면 좋겠어. 라는 이런 말을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근데 반대로 생각해보면은 누군가가 그 사람들에게 주입한 방식이 아니라 자기가 스스로 무언가를 개척해 나간 사람들이 미국에 혹은 이제 유럽에 좀 많이 있죠. 마크 주커버그 같은 사람들이나 애플을 만든 스티브 잡스나 우리 한국인은 상대적으로 좀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지 않느냐, 이 문제의식에서 오늘 얘기를 해보고자 이 컨텐츠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와 큰 관련이 있습니다. 일단 제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좀 알려주기 위해서 영어 논문들을 좀 살펴보면은 The Sapir-Whorf Hypothesis, 즉 사피르-워프트 가설을 보면은 자신이 구사하는 언어의 문법적인 구조가 우리가 세상을 지각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예가 있어요. 자, 마찬가지로 촘스키라는 문법학자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언어라는 것은 지각하는 방식의 하나에 불과하다. 촘스키의 이론은 머릿속에서 세계를 지각하는 방식이 몇 가지가 있는데, 결국에 그 국가가 사용하는 언어가 그 체계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유명한 이 발달학자 중에 피아제라는 사람이 말하는 피아제의 인지 결정론은 아이들이 세계를 경험하는 과정에서 더 높은 표상을 얻어나감으로써 자신이 세계에 살아나가는 방식을 구성한다. 또 이제 넘어가다 보면은 비고스키의 이론에 따르면은 참 놀랍게도 사회적 그리고 개인적인 발달은 그 사람이 구사하는 언어의 방언 체계로부터 나오기 시작하고, 그래서 결국에 생각은 언어가 되고 말은 결국에 이성이 된다. 즉 자신이 구사하는 말 자체가 사고를 구성한다라는 이론도 있어요. 이렇게 여러 가지 논문들이 지지하는 것처럼 결국에 언어라는 것은 생각에 영향을 미치는데, 이 한국 사람들이 결국에 남의 눈치를 보게 되는 이유도 우리가 구사하는 언어 방식에서 기인하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을 그래서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저는 충격적이게도 어렸을 적 꿈이 외교관이었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다른 게 아니라, 저를 가르치던 어렸을 적 이 미술 선생님께서 저에게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곤 했어요. 선생님은 훈간이가 외교관이 되면 참 좋을 것 같아. 자, 근데 재밌는 건 내 스스로가 사업가가 되기 전까지는 저는 그 말에서 시작해서 정말 외교관을 꿈을 가지고 살아왔고, 그러다가 신기하게도 이거는 만들어진 꿈이다라는 거에 대한 지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근데 그것은 어디서부터 사실 시작하는 거냐면 그 선생님이 했던 말의 방식에서 시작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그 선생님은 뭐라고 했냐면, 선생님이 생각하기엔 이라고 말을 시작하지 않았고, 선생님은 훈간이가 무언가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선생님은 훈간이가, 즉 나는 너가, 주어는 목적어가 동사였으면 좋겠다 라는 방식을 구사하게 된 거죠. 한국인은 왜 남의 눈치를 보는가? 이 언어 방식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서양에서 사용하는 언어와 그리고 한국에서 사용하는 한국어의 문법 체계의 차이에서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한국어의 문법 체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예를 들어 나는 이라는 말이 먼저 나오고 그다음에 목적어가 나옵니다. 너를 그리고 동사가 나오죠. 좋아해. 자, 이는 결국에 나랑 너가 먼저 나오고 내가 너에게 가지고 있는 생각이 그 다음에 나오게 됩니다. 내가 스스로 생각하고 있는 무언가를 먼저 던지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에 진술함으로써 나와 너가 먼저 언급되는 문법 체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왜 눈치를 많이 볼까요? 내가 무언가를 주체적으로 하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랑 너와의 관계가 먼저 설정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둘 간의 관계에 대해서 진술하는 방식으로 언어가 쓰여져 있어서 우리는 타인에 대한 생각을 안 들을 수가 없도록 언어가 쓰여져 있기 때문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영어는 어떻게 되어 있나요? 주어가 맨 먼저 나오고 자, 그 다음에 동사가 먼저 나와요. 그래서 I 다음에는 예를 들어 like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목적어가 나오는데 목적어가 나오기 전에 맨 먼저 나온 주어가 어떤 행위나 생각이나 혹은 다른 것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를 먼저 얘기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 한국어는 관계 중심이라면 영어는 기본적으로 행위 중심이 되는 거예요. 동양 문화는 주어와 다른 대상과의 관계를 마지막에 동사로 설명하는 반면 서양 문화는 주어의 본격적인 행위가 다른 무언가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가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이는 결국 우리가 환경의 소산이라는 것을 고려할 때 우리는 언어 환경에 항상 밀접하게 노출이 되어 있고 결국 우리는 언어의 방식, 즉 언어가 구사되어 있는 그 틀대로 사고한다라는 것을 엿볼 수가 있는 거죠. 결국에는 언어를 구사하는 방식이 우리 생각에 영향을 미친다는 건데 예를 들면 자, 앨런 머스크가 하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가 스페이스 X라는 화성 정착 사업입니다. 이게 참 재밌게도 만약에 이게 한국어로 구사를 했다면은 나는 행성을 개척하고 싶다라는 말이 돼야 되는데 영어로 쓰게 되면 I pioneer a planet 이라는 말이 되거든요. 내가 개척하는 것은 행성이다. 반면에 한국어로 얘기하면 다시 나는 행성을 개척하고 싶다 이렇게 써야 되는 거죠. 앨런 머스크 머릿속에는 항상 주어가 먼저 나오고 동사가 나온 다음에 목적어가 나올 수가 있어서 나의 생각이 중요한 것이지 내가 타인으로부터 어떤 말을 듣는지가 중요해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결국에 촘스키의 이론에 따르면은 우리가 결국에는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생각들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우연하게 특정 국가에 태어나서 그 국가에서 사용하는 언어 방식에 따라서 그 특정 사고가 발현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우리 언어 자체가 한국인들은 타인의 눈치를 많이 보면서 스스로의 꿈을 타인으로부터 부여받는 편이라면 미국이나 영국과 같은 영어 구사하는 국가들 혹은 그 문법 체계를 가지고 있는 국가들에서는 자신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외부 세계에 나아갈 것인지를 사고하는 데에 좀 더 편한 언어 구조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과 같은 문구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To have another language is to possess a second soul. 제2 외국어를 배우는 건 제2의 영혼을 갖는 것이다. 샤를마뉴 대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영어를 배우고 다른 외국어를 배운다는 것은 단순히 그 언어의 사용을 배우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또 다른 사고 방식을 배우는 것이다 라고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컨텐츠가 유용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좀 부탁드리고 다음번에 여러분들하고 더 좋은 컨텐츠로 마주하도록 하겠습니다. 혼스푼이었습니다.